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영국 기선 일포드호는요 약 1000여 명을 태우고 멕시코로 향합니다. 지상 낙원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인력 회사의 이야기에 그들은 들뜬 마음으로 태평양 바다를 건넜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현장은 그들의 희망과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유카탄 반도의 그 뜨거운 불볕 더위와 난생 처음 보는 에네켄 밭,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무지였습니다. 이 에네켄은요, 길이가 한 2m, 그리고 그 줄기의 한 너비가 30cm의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게다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주로 이 선박용 로프에 쓸 섬유를 짜내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정말 거기서 혹독한 가혹한 그런 노동을 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었던 4년이 지난 후에도 약속된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 그들이 떠나온 그 해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국적 없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이 다시 쿠바로 재이민을 가게 됩니다. 당시 쿠바의 이 사탕수수가 호황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힘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 또 희망을 찾아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쿠바에 입국하자마자 국제 설탕 가격이 폭락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에네켄 농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노예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아픈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시간을 기록하면서 버텨냈습니다. 이 선생님 강의 들어 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쵸. 네. 네. 아니 이게 좋은 일자리라고 속아서 우리가 멕시코를 간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정말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요. 이쪽에 이제 자금줄로 또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서로 연락을 하고 독립 자금을 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때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요? 네.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네네. 예, 이 김구 선생이 우리 힘들어 도와줘 이런 내용들. 자금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잘 아. 써서 외국에 있는 한인분들한테 보내면 근데 참 이게 딱 이렇게 받으면 울컥하나 봐요. 예, 나의 조국이 지금 없잖아요. 식민지잖아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갈 수 곳도 없는 나의 없잖아요. 나라. 울컥하는 거죠. 멕시코 한인 사회에서 정말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익주 선생이라고 계세요. 네. 독립운동은 열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부인, 아들과 함께 멕시코로 이주한 김익주 선생은 식당과 회사를 운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와 사업 전 재산을 대한인 국민회와 중국상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독립 의지가 광복의 문을 연 것입니다. 멕시코엔 김익주 선생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또 이 쿠바에는 임천택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임천택 선생님. 네. 이분이 이제 쿠바에 들어가가지고 이 대한인 국민회, 쿠바 네. 지방회 이 조직을 만들면서 서서히 쿠바 한인 조직들을 만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백범일지 학원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김구 선생의 유일한 사무는 편지 쓰는 일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 그 교민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서 대략 한 2,000불 정도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에게 편지를 받았던 임천택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시 쿠바의 일본 영사관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인들은 이를 거부하며 도착 2주 만에 대한인국민회 쿠바 지방회의 설립을 의결합니다. 다음에 학교를 세워 한글과 한국 역사 그리고 문화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3.1운동 기념식과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한인회 대한여자애국단도 조직해 쿠바 한인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과 함께 독립을 외쳤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자유 한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쿠바 정부를 상대로 일본과 적대적 관계임을 인식시켰고 그들이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한 독립자금은 2,000달러에 달합니다. 올해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멕시코에서 쿠바로 들어간 그 네. 첫 번째 이민자들 그 시점이 언제냐면 1921년입니다. 어머. 그러면 올해가 딱 2021년이잖아요. 100주년. 올해는 쿠바 땅에 한인들이 살기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굶주림과 차별, 가혹한 노동 속에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조국을 위해 애써온 이들. 우리가 지금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멀리서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외동포님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머리가 까맣고 또 한국말을 쓰고 이런 모습이어야만 우리 한국인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지금 외모는 다 이제 외국인 같은 모습을 타고났지만 그 안에는 사실 한국의 얼이 고스란히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아마 그런 선입견을 깨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요. 아직 우리 이주 한인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네, 저희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다음에 그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